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알차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현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전고점 뚫고 올라갔습니다. 현재 지수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점 부근입니다. 2472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60포인트부터 우상향하면서 2471포인트, 2472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외국인 807억 원 정도 삽니다. 개인은 139억 원 사는데 전 시간대보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은 1254억 원 현재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64.40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강보합권 수준에서 조금 올라간 어쨌든 지수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665포인트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663포인트부터 664포인트대까지 박스권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상승권에서 움직이지만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사던 외국인은 오늘 265억 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534억 원 매도하고요. 개인은 83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3원 70전에서 거래가 되면서 1135원 위아래로 요 며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카카오, 증권주, 신라젠, 롯데하이마트까지 5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입니다. 거래소 1위 종목인데 최고가 또 찍었습니다. 소폭 하락이라고 자막은 나타나 있는데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275만 8천 오늘 고가고요. 역사적인 또 신고가 부근입니다. 280만 원까지 이제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가에서 320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실적도 뭐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기대들이 강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4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인데요. 현재 15만 8천 원대까지 5% 가까운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신규 사업의 성과 본격화가 된다면 이익 성장과 더불어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경감이 될 수 있다.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다 보니 증권주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시증권증권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요. 키움, 유한타 역시 2%, 4%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좀 주춤하던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4거래일 연속이군요. 예, 상승세 이어가는데 4만 원 초반까지 밀렸던 주가는 어느새 오늘 고가는 49,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장암 치료제 임상 일상이 기대가 된다. 기대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에 따라서 신라젠의 주가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5거래일째 지금 상승이고요. 역시나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오늘 장중 72,100원대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3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5%, 13.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DMC,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앱클론, 아비스타, SK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진 DM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와 부품, LED 조명 제조업체 대진 DMP입니다. 홍콩 종속회사로 알려져 있는 대진 DPS가 중국 프린터 부품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가져가고요. 장 초반에 급등세는 많이 꺾여 있긴 합니다. 윗꼬리 달고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3%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식이죠. 주식병합과 무상증자에 따라서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승폭이 많이 미미해졌습니다. 장중 고가는 7,45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 달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에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앱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신약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 앱클론,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원인인자의 친화성을 가지는 폴리펩티드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상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스타 같은 경우 유증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15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2,580원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 모두 반납을 했고요.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호재로 장 초반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 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라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30만원대 돌파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30만 8,500원대까지 신고가 경신한 상태입니다. 2시 45분 7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저희는 일단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분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그 아이폰 10의 그 11월 출시 기대감이 좀 상존해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이후에도 기간에 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돋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반영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좀 시장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산자부에서 이제 코멘트가 있은 이후에 급락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공매도 물량 때문에 그 투매가 나와서 아마 그 전저점이 14만 7천원까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LG이노텍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 대기 수요인 그 5천만 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 8이 약간 좀 실망스러운 좀 기대감이 있었다면 아이폰 X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글로벌적으로는 수요가
한 5천만 대 이상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 X에 들어가 탑재되는 그 3D 센싱 모듈과 그리고 듀얼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동사의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상단이 그 전 저점이 16만 6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전고점이 18만 8천 원까지 이제 갈 여력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11월 정도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후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한 1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18만 8천 원까지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그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요. 제대열 보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그 제대열 보관 사업이 거의 50% 이상으로 제대열 보관 사업 중에서는 탑1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임상학적 근거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그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투자처를 한번 찾아볼 때 어떤 그 펀더멘탈이 존재하는 메디포스트를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또 그 건강식품 분야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요. 비타민 D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의 그 비타민 D 제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로서 그 좀 임산부나 영유아가 맞기가 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메디포스트에서는 최근에는 그 경구용으로 해서 거의 한 방울 정도 이제 경구용으로 투여를 할 경우에 주사를 맞지 않고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다는 좋은 제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신제품 매출이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하단인 8만 3천 원 정도를 지지하고 다시 이제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전고점인 그 9만 8,900원 정도를 이제 3차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약간 좀 엑시트 물량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 테마 섹터에서도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급등했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이제 조정 시에 들어간다는 전략으로 한 8만 8천 원 정도에서 일봉 흐름상 2평 매매, 21선 2평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그 정제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거둘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정제 사업의 글로벌 가동률이 최고 수준에 지금 육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정제 설비에 대한 그런 보수 작업과 거기에 대한 또 정비 설비에 대한 그 또 새로운 증설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좀 시장 기대감으로 SK이노베이션이 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제 그 보수 시즌이 되면서 우리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그다음으로서 이제 가동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IEA라는 이제 그 석유 그 수요 전망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석유 수요가 거의 150만 원 배럴에 좀 육박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펙의 또 유가 감산 합의 연장까지 이런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배경은 그 정제 설비가 수요가 150만 배럴에 비해서 새로 신규 증설되는 수준은 80만 배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계속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함으로써 동사의 그 실적 매출 증가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21만원 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대형주인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좀 조정 폭이 짧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한 20만 3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그 매출 대비해서 아마 적정 주가 수준 한 22만 2천 원 정도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이제 최근에 그 8월 달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과 그리고 9월 달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슈로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했을 때 나타난 그런 재료라고 볼 것 같고요. 한 2개월간의 조정을 거치는 이후에
다시 이제 V자 반등이 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업종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 가계부채 이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대출 금리,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굉장히 좀 그 연내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 중에서도 좀 어닝 실적이 3분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이라고 좀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좀 은행주에서는 좀 주도주로서 거기에 대한 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난번에 한 54,000원 밑에서나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FOMC 회의도 나왔고요. 일단 연내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급등을 추가적으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58,000원 밑에서는 한 5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65,000원만 전고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65,000원까지 무난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좀 불안한 심리 요인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4%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그 연내에는 그 애플 쪽에서 좀 한 2조대 가량의 또 그 투자에 대한 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기술적인 분석을 보자면 거의 쓰리바닥, 쌍바닥에서 거의 세 번째 이제 전 저점을 지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서 오늘 좀 매수를 해볼 만은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폰 OLED 패널의 좀 수주가 또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이폰 10의 경우에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 아이폰 차기 후속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좀 탑재할 것으로 좀 협상 중에 있고요. 또한 그 LCD 국제 가격이 좀 이 하락에서 좀 그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점차 그 정상화 쪽으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격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 추천가는 한 28,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 하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인 그 튕김 형상으로 급등 가능성이기 때문에 한 3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27,400원 정도에 손절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짧게 가지고 가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인가요? 우선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을 좀 많이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3분기 쪽에서의 라면 수출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거에 좀 화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그런 주포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에서의 1년이 넘게 매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삼양식품의 해외 주사 매출은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분기 쪽을 봤을 때도 삼양식품의 이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의 효과가 우선 그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4분기 때도 그 관군제가 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출 상승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양식품이 주요 수출 국가가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만 한정돼 있는데요. 이 유통망 확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삼양식품의 주가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세계 2위 라면 소비국 중에서 세계 2위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유통망 확대도 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삼양식품에 대한 그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매수가는 59,700원, 목표가 64,000원, 손절은 5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선절가 55,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진석 소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어떤 테마인가요, 오늘은? 네, 오늘 저 외국인의 매매를 좀 다시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까지 비즈니스데이로 3일째 일단 증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 외국계가 이틀 동안 약 1조 5천억 정도 순 매수를 보고 있어서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매수했던 그 가운데서 외국계가 순매도 이런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외국계가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한국전력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2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증권사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부정적이고 어저께 신저가의 모습을 기록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한국전력은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리뷰를 드린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이 기본적으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이 1년마다 소위 경영평가에 대한 실적을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월달 이후에 즉 탈핵, 탈원전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한국전력 실적이 올해 부진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한국전력의 조한익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올해 실적이 부진해도 공기업 평가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5월로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부분들이 5월 10일이죠. 이 정도의 이 이후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하락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이제 탈원전, 탈핵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선거 5월달 전에 즉 4월달부터 이미 연기금은 그 한국전력의 주가를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고요. 자, 기관도 4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매도세가 커졌던 것들이 이미 기관과 어떻게 보면 연기금들은 아무래도 한국전력의 주가 지금보다 부진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급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계에 대한 판단은 약간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초에도 약간 좀 모처럼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6월 초 최근 들어서는 9월달 이후에는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외국계는 역시 한국전력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이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전일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판단 속에서 매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KTNG입니다. 통상 우리가 KTNG에 대한 단어 뜻을 많이 좀 궁금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담배 인상 공사였죠. 그러다가 KTNG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결국 담배, 소위 죄악주란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소위 말세타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KTNG가 코리아 투마로우 앤 글로벌이라는 이렇게 좀 그럴싸한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 KTNG는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파는 회사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KTNG 관련돼 가지고 증권사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부진할 것입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입니다. 어저께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3만 2천 원까지 올려놨고요. 또한 미래세대우도 14만 5천 원까지 올려놨는데 자, 눈에 띄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미래세대우가 직전 그 목표가는 10만 3천 원대 그리고 어저께는 14만 5천 원대 올려놨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 미래세대우가 매도 5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는 미래세대우 입장에서는 KTNG의 주가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결국 그 미래세 이건 뭐 결국 상품 운용 쪽이겠죠. 운용 쪽에서는 매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증권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를 그만큼 내부적으로 못 믿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언밸런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맞물려서 외국계가 같은 관점으로 매도가 일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한항공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은 뭐 이런 의견이 있었죠. 뭐 이번에 뭐 추석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리고 뭐 추석 끝나는 날 보면 한국에서 외국 나가시다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이것은 결국 실적 호조와 맞물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지난 이틀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도했는데 자, 매도의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통상 유통업종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름 특수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유의점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보겠죠. 2010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대한항공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이 당시에 작년 여름철에는 증권사에서 결국 여름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항공의 선망이 됐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 어떤 효과가 있었죠? 올해는 추석이 너무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즉 작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대한항공에도 주가가 더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에 띄는 것들이 2016년도는 7월달부터 9월달 즉 9월 말까지는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추석 연휴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유가, 우리가 모르는 또 외적 변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여전히 최근 들어 매도가 있었고요. 또 연기금 매도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관련돼서 즉 본인의 집을 회사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과거 시기에도 이렇게 좀 법적 공방에 상당히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쩌면 최근 들어서 하락은 여름철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십 리스크가 결국 대한항공의 주가를 아랫방을 민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비슷한 팩트로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현대백화점 주가가 여전히 주가 약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현대백화점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추석 때 이런 전후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선물하여 특수도 있겠지만,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뭐죠? 자, 무엇보다 요코, 즉, 유코가 한국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10월달 중국의 국경절에 한국의 특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작년에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증권사 유통업종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유입 인원들이 상당히 적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통업종의 대부분들 결국 외국계 그 가운데서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것 자체가 현대백화점 주가 하락과 맞물리겠다 보겠고요. 따라서 현대백화점의 주가 물론 오늘부터 국감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유통업 관련돼서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 팩트 가운데서 유코가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의 주가를 하락으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올해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결국 외국계가 부정적인 판단 속에서 현대백화점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가운데 LGU 플러스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통신업종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부 정책과 상당히 맞물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전력이 전일 신저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 LG 플러스의 주가도 이게 최근 들어서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어떻게 통신요금 인하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서 이제는 통신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만 하고 이제는 통신 작업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통신의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참여자가 작년처럼 결국 통신업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결국 공공재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하는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외국계는 지난 이틀 동안 LG플러스를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전력, KTNG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백화점 마지막으로 LG플러스 이런 종목 가운데서 외국계가 매도했던 특징 가운데서 보면 정부 규제가 예상보다 강할 것 같다. 그리고 강해진 것 같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매도했다는 것이 지난 이틀간의 외국계 매도의 큰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계가 매도한 종목 5종목 주로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2번님께서 먼저 7823번님 문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진약품이고요. 11,0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60%. 계속 들고 갈까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비중도 높고 가격대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가 9,710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게 영진약품에 대해서 좀 회사를 알아야 될 게, 최근에 2017년 1월 정도에 KTNG에 이제 흡수 소금이 합병을 된 회사입니다. 일단은 자본금이 888억이었고요. 현재 좀 증가해서 914억이 되었습니다. 좀 증자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여파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영진약품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 ETC 전문의약품 처방 분야가 아니고 영양제나 약국에서 파는 그쪽에 좀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KTNG를 먼저 보자면 KTNG가 이 영진약품을 인수를 한 이유가 KTNG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배, 인삼 관련, 홍삼 관련의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피크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사업 다각화가 좀 필요로 해서 영진약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진약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류마티스 관련전염 관련해서 또 신약 개발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시너지가 좀 생길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단이 11,000원 정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노선은 9,100원 정도로 보시고 9,1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가감히 선제를 하고 그러나 이제 대형주 이게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11,000원 이상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한 12,000원 정도에서는 비중 한 30% 줄이시고 한 13,000원 정도에서는 나머지 전량을 다 정산
청산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NC소프트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4872번님의 문자 사연이고 NC소프트 39만 7,600원에 20% 비중. 일단은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것 같은데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NC소프트? NC소프트 증권사가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NC소프트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가 영업이익 예상보다 손실이 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리니지 M을 비롯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HTS 상의 NC소프트 어떤 실적에 대한 코멘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왜 이 시점에서 NC소프트의 실적의 주가가 부진할 것입니다. 3분기 부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주가가 지난 2017년 1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48만 원대, 43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소폭이는 하락했지만 어떻게 보면 1.5배, 1.6배 상승했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1분기와 2분기 넘어서 그동안 NC소프트의 주가가 상승할 때 결국 3분기가 실적이 좋아서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가 하락과 맞물리고 그리고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이 결국 부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 바꾸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 바꿨다는 것은요. 그동안 이 종목의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그 가운데서 증권사 게임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최근 며칠간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했다. 즉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기계적으로 센스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부터는 결국 실적 부진이라는 코멘트 그리고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속해서 리포트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경계를 지금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권홍섭 연구원이 준비해온 5종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제 다음 보실 종목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11월에 있을 반덤핑 조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던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락 이유가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밸류에이션 대비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하반기에는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반기에는 PVC하고 가성소다 매출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비에틸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재고가 많이 있어서 부담 때문에 주식이 잘 못 갔지만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재고 감소와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과 또 하나케미칼로의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주의 특징은 어느 정도 32,000원 정도에서는 32,500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하단 지지선을 확인을 하시고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운다는 조건의 하에 3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은 가능하고요. 34,0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연말까지는 한 38,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가격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 최근에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천하고 청주 공장에 대한 낸드 관련해서 좀 증설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5 공장이 8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감이 다 되고 양산까지는 내년 한 1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주로서 SK머티리얼즈가 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이닉스 또한 최근에 도시바 인수가 거의 다 확정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바 기술 관련해서 국내 양산까지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소재주로서 수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낸드 수요가 좀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 대신에 그 SSD라는 이제 하드웨어 말고 새로운 그 차세대 하드웨어 저장소로 대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SSD에 들어가는 그 낸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의 하드 물량을 대체할 경우에는 한 50% 정도 더 시장 점유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클라우드 서버와 IoT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낸드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소재를 납품하는 SK버트리즈가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구글과 그 네이버 같은 그 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전문 업체들이 계속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IoT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 LG 플러스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도 네이버 정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낸드가 그 DRAM처럼 앞으로도 시장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츰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17만 7천 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이제 옆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7만 6천 원 정도에서 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타임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20만 7천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가지고 가는 홀딩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도 그 아이폰 10에 대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에 대해서는 전량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0의 경우에는 수요가 5천만 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그 3D 센스 모듈에 대한 좀 수급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 2월까지는 그 급진적으로 매출을 증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아이폰 차 후속작에서도 삼성의 그 OLED 패널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그 애플향 OLED 수주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좀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OLED 패널에 대한 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LG 디스플레이 생산을 OLED 생산 설비를 증강을 한다고 하지만 이 OLED 좀 기술력을 좀 포함하자면은 OLED LCD가 만약에 레고를 이제 조립한다고 생각하면 OLED는 약간 더 어려운 정교해야 되는 건담 로봇이나 이렇게 좀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율까지 안정화되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LG 디스플레이와 그 애플이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협상 전략으로 애플이 이제 그 약간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3년간은 향후 2-3년간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좀 틀 예상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오늘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좀 오늘 그 아침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매수 추천가로는 17만 4천 원 정도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한 23만 원, 손절가는 한 16만 3천 원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월 달에 9월이죠. 9월에는 한 13,000주 정도 이제 자사주가 매입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는 한 16,800주 정도 계속적으로 체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좀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DDR4 4기가 램 기준으로서는 한 달 만에 그 25.5%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그 방송에서는 한 10% 정도 상승이 났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만 1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거의 갭 상승을 하면서 그런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낸드 가격도 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일단은 단기적인 보수적 목표가는 284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최후 좀 장기적 목표가는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60자셀입니다.
녹십자셀이 그 항염 면역 세포 치료제 이뮨셀에 대한 지금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세포 치료제 업체 중에서는 그 수익을 내면서 이익을 내면서 배당까지 하는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뮨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연매출을 최초로 1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16년도에는 150억, 이번 연도에는 한 200억 가까이 좀 매출이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7월 달에는 그 자회사인 코리안 하이테크라는 그 IT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바이오 사업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자회사를 100만 원에 매각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 관심 있게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그 이뮨셀 LC를 갖다가 현재 간암에만 이제 적응증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뇌종양과 대장암, 췌장암까지 그 적응증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상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대장암과 췌장암은 세브란스에서 지금 한 2상 정도까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 정자 확대로 인해서 처방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재 매출에 대해서 한 20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보정동 녹십자 본사 부지에다가 CMO의 그 공장 부지를 지금 증설을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완료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펀더멘탈이 존재를 해서 한번 그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수행하는 종목이 녹십자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화케미칼부터 녹십자셀까지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 김진석 소장의 5종목 가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외국계 매도 종목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부분이죠? 네, 이제 뭐 반대적이죠. 자, 외국계 매수가 지난 이틀 동안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을 순매수해서 들어왔는지 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제와 그제 상당히 좀 외국계 매수를 많이 했고요. 지난 추석 전에는 256만 원대, 이 시각 현재는 273만 7천 원대를 달리고 있어서 어느덧 그 이번 화수목 즉 3일 동안에 20만 원 이상 오른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2심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날 이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는 0.99% 소폭이나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0.3%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소위 오너 리스크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그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자, 이거 비교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빨간색 짙은 줄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고요. 이 실선의 모습이 삼성전자의 모습, 그리고 아래 하단의 모습이 SK하이닉스의 모습입니다. 또 간단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50일 신고가를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그 유가증권시장 오늘 지수는 하락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와 그제 역사적 신고가의 기본 이면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연동하고 있어서 어쩌면 어제와 그저께 지수의 급등과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은 좀 기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증권사에서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80만 원대, 때로는 320만 원대, 330만 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어쩌면 3분기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이렇게 올려놨다는 걸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무엇보다 외국계가 순매수했다고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시면 항상 애플의 주가를 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났을 때 삼성 아이폰 A 플러스죠. 아이폰 A 플러스가 배터리가 부풀어지는, 즉 영어로는 스웰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좀 부품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그 갤럭시 노트 7 가지고 한국 그 삼성전자가 소폭이나 힘들었는데 그런 여파를 다시 한번 애플이 딛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한국은 뭐 추석 연휴라 좀 쉬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그 애플의 아이폰 A 플러스의 출시 이후에 이 당시에 주당 164달러 그리고 9월 초 중순에 들어서면은 150달러까지 소폭이 내려갔습니다만 최근 부정적인 이슈가 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애플의 배터리에 어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플이 포함되고 있는 다우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상승해서 애플의 어떤 노이즈를 예상보다 좀 흡수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은 결국 애플의 어떤 노이즈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현대차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모처럼 소폭이나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실적과 페이퍼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차의 주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현대차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미국의 어떤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서 또한 종목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포드에 대한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죠. 자, 현대차의 주가 최근 들어서 소폭이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포드 가장 역사적이 있고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브랜드 있는 기업인데요. 자, 포드의 주가가 2017년 2월 달에는 주당 12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8월 달에도 1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8월 달 이후에 소폭이나 상승했습니다만 긴 폭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만 충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GM이라는 이 종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GM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 6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만 GM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소위 이렇게 재생 관련돼서 상당히 좀 그 상승한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계가 현대차를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 중국발 악재는 이제는 좀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외국계가 지난 이틀간 삼성 SDI 매수했던 부분들은 3분기 실적 호조된 기대감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적인 효과가 삼성 SDI에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외국계가 이틀간 상승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계가 순매수했지만요. 이 종목 관련돼서 외국인은 지난 이틀간 94만 여주 순매수 그리고 어제 가운데서는 개인은 115만 여주 순매수 속에서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보다도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관점으로 외국계 순매수보다 개인의 순매수가 더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많은 분들 SK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오늘도 배럴당 50달러를 올라갔는데요. 자, 그와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가 지금 배럴당 50달러에서 55달러 때로는 56달러 더 크게는 60달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SK이노베이션을 매수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정협정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SK이노베이션을 매수했다. 이렇게 추정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1번님께서 옵트론텍 8,5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4차 산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정부에서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훈. 이 옵트론텍이요? 네. 우선적으로 그 옵트론텍은 그 3D 센서 모듈하고 그 이미지 센서 필터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즉 말해서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뭐 해성옵틱스나 에지이노텍을 좀 대표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지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폰이나 그쪽 중국 관련해서 하웨이나 이쪽에 그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대한 좀 하청으로서 옵트론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4차 혁명 관련해서는 아무리 뭐 일단 어디다 갖다 붙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4차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자체의 그 회사로 봤을 때는 옵트론텍이라는 회사가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로서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 향후에 듀얼 카메라에 대한 좀 수혜가 있을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 장착률 확대에 대한 그 시장 좀 컨센서스가 있지만 옵트론텍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매출 비중이 이미지 센서 필터링에만 거의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펀더멘탈상으로는 매출 증대와는 좀 연관이 좀 없는 그러한 좀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흐름은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밑에 하단이 8,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셨다가 현재 그 매수가인 그 가격대까지 보유를 하시고 엑시트하는 것이 좀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까지.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47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2473.63포인트. 종가 기준 최고치 재경신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 갖기에 지금 충분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뒷심 굉장히 좋고요. 2473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1223억 원까지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섰고요. 379억 원까지 개인은 매도 물량 쌓아놨습니다. 기관은 1172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고 투시는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도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이 시총 5위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14만 4천 원 회복했습니다. 2천 원 정도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시총 6위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1%대 낙폭이 보이고요. LG화학이 1.69% 빠집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올라가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37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오늘만 8%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지금 665포인트 전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666포인트까지 오늘 하루에 고점 올렸고요. 0.65%까지 상승 흐름 키워갔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후반에 급속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63포인트 저점이고요. 666포인트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양시장 모두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이 296억 원 팔고요. 기관도 602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928억 원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6%의 상승을 가져갑니다. 장 후반에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37% 상승입니다. 신라젠이 상승폭 다 내주면서 0.11% 강보합까지 내려왔고요. CJENM도 8만 원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9% 가까운 하락이 보입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주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로에는 올라갑니다. 93,800원. 하지만 휴젤이 6.73% 빠지면서 복터스 대장주 두 종목 모두 빠집니다. 코미팜,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 각각 0.42%, 보합 그리고 1.26% 올라가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상승폭을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3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시황 간단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50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들이 발표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매도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의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의미를 보면요. 어저께는 개인이 537억의 수 매수했는데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을 보니까 개인이 시작 현재 379억의 수 매도, 그리고 개인만이 외국인만이 오늘까지 3일째 오늘도 1222억의 수 매수 보이고 있었고요. 기관은 3일째 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과 개인들이 일단 긴장 속에서 매도 가운데서 외국계만이 상당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겠고요. 따라서 외국계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탄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좀 목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띈 것은 유가지구 시장에서 삼성그룹 주가 오늘 상당히 좀 흐름들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물산이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1.4% 상승으로 마감되고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8.6%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그리고 헬스케어가 약 4% 상승 속에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는 상당히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 현재 관측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톡스 그리고 휴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어떤 보톡스 관련주 그리고 순수한 바이오 관련주 이런 어떤 종목 흐름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같은 데서는 외국계가 오늘까지 3일째 수 매수했다는 것은 내일도 시장을 지금보다 윗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보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오늘까지 3일째 수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어떻게 발표하더라도 일단 내일은 매도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좀 선제적으로 지금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지수는 0.61% 올라간 2473.13포인트 마감입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오늘 또 경신을 하면서 새 역사를 썼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0.65%나 오르면서 666.60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렸습니다. 1133원 20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범어 지점의 이영환 차장 카카오 종목이고요. 97,800원에 매수했습니다. 62.1%나 올라갔네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의 메디포스트 종목 역시나 47.8%나 올라갔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 나오면서 31.6%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SK 종목도 오늘 또 30만원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16.6%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범어지점으로 갑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지금 오늘도 또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예,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번 주 최근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관련 또 협업을 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수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수급적으로 7월경 코스피 이전한 부분은 주가 급등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장기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이견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현재 10조를 넘어섰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발생할 거라 다들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사업들이 초창기라서 성장 속도를 사실 두고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2천억에 못 미치는 이익 규모를 봤을 때는 최근 상승은 너무 가파르게 이격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 부근에서 일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의 가격은 너무 거품이 좀 낀 가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서서히 좀 조정에 대비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구사해 보시는 게 현재로서 나을 것 같고요. 한 15만 원 정도를 추세 훼손 가격으로 잡아놓고 15만 원이 만약에 깨질 시에는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때마다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그리고 15만 원을 이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잡자. 그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권홍섭 연구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잘 달립니다. 오늘만 8%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네네. 이 종목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체크해볼 만한 사항이 오늘의 급등에 대한 이슈는 그 삼성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송도의 제2 공장에 대한 이제 그 미국 FDA에 대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초로 그 바이오 시밀러 생산 공장 관련 CMO 사업으로서는 삼성 바이오가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잠깐 화면을 보시자면은 일단 삼성바이오가 지금 어느 매출이라든지 어느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그 S&P 바이오 인덱스 지수라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삼성 그 관련해서 바이오 인덱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계 매수와 기관계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지표를 보고 종목에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0월 5일에도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바이오 관련 섹터들인 신라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런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기관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난 10일 날에도 44,000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8만 원 위에서는 매물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보유 중이시라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38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제 매물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 마감했고요. 저희 방송 마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볼까요? 금요일장인데. 네, 뭐 상당히 좀 금요일장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리뷰를 좀 들어보면요. 자, 오늘 뭐 지수가 상승하니까는 증권사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자, 미국 증시 급등을 통해서 한국 지수가 소위 동저 현상을 좀 보였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도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을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신고가가 현재 지수의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승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지난 9월달 FOMC 회의로 결과가 나왔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리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 있는 코멘트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식 차원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최근 왜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를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지난 시기에 트럼프 케어를 넘어서 이제는 조세제도, 즉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35%에서 20%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법인 입장에 너무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법인세 인하를 적게 낸다면 그만큼 이익이 올해 많아질 것이고요. 또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환율 조작 의혹국,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환율 조작 의혹국에 대해서 다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된 이유가 기술력이나 어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측에 있는 나라가 환율을 그만큼 낮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몇몇 국가들이, 즉 한국을 비롯해서 그동안 환율 조작 의혹국으로 좀 이렇게 추정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은 과연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즉 동조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그동안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였다, 이렇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어느덧 따블이 됐는데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즉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그것이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은 또 하락하고, 그런 어떤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16년도 3분기보다 2017년 3분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더라도 참여자 눈높이에는 예상보다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 볼만한 종목 있을 것 같은데요. 권홍섭 연구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아까 설명드린 SK 이노베이션이 약간 네, 좀 내일도 신고가 올라갔죠. 예, 오늘 이제 21만 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급하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양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약 16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데요. 우선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2차 전지 사업가고, 그리고 정제 마진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전년비 대비해서 한 100% 성장한 한 8천억 정도 가까이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엔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만 원은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지만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온다면 한 적정 매수 추천가나 20만 2천 원 정도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북한 악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면 한 19만 7천 원까지 한 2차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후 목표가는 연봉으로 봤을 때는 한 25만 8천 원 정도가 이제 신고가인데요. 여기까지는 무난히 하반기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